3억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못 사면 평생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빚을 내서 수도권 아파트를 구매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계약도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에 집주인이 아직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서 저보고 기다리라고만 하는데요. 집주인은 갭 투자를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라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이 지역 전세가가 떨어져서 사실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보증금을 좀 반환받고 싶은데 네. 사실 집주인도 좀 그럴 여력이 약간 없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면서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상담 사례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담자께서는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매수인의 지위랑 함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세입자의 상황이라 이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을 수 있을지 이게 걱정되셔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상담자분이 집주인한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사실 가장 네.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위해서 좀 체크하거나 아니면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임대차 보증금 지금 사연자분에 보면 그 임대차 기간이 곧 만기가 된다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아직 만기가 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법적인 조치들은 임대차 기간이 일단 종료가 되어야지만 그 후속 절차를 취할 수 있고요. 다만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보증금 반환을 희망한다면 위 사항과 관련해서 임대차 기간의 만료 전에도 뭐 언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니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내용 증명을 미리 발송하시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언급을 네. 해주셨지만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세요. 그만큼 내 보증금 떼일까봐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라고도 네. 볼 수 있겠는데요. 반환받기 위한 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목적물을 내가 돌려주거나 혹은 돌려줄 수 있는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제 지체 책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조치들을 순차적으로 취하실 수 있냐면 일단은 본인께서 대항력,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내가 여기서 못 나가겠다는 대항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임차인 분들이 그 대항력보다는 내가 어디 옮겨가야 되는 사정, 뭐 좀 사연 중에 보면 어디 매수를 해서 이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반환받기 전에 주소를 전출할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고 본인이 부득이 주소를 전출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도 이 사항이 기재가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소를 전출하시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는 임대차 기간 종료 전에는 내용증명 같은 걸 발송하시고 끝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두시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깡통 전세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좀 많이 해요.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네.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그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깡통 전세, 소위 깡통 전세라는 것은 뭐 계약 당시에 뭐 이 부동산이 3억 원이고 대출이 1억 원이 있는데 내가 뭐 2억 5천만 원의 전세를 들어갔다. 그런 건 거의 명백히 확실한 깡통 전세를 말하고요. 그래서 그 기준은 뭐냐면 그 매매 가격이 임대차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매매 가격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보증금을 반환받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내가 최초에 설정할 당시에는 깡통 전세가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아파트 값이 떨어져서 그 깡통 전세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본인이 전세를 설정할 당시에는 시세가 2억 원이었는데 전세가가 주변 시세가 하락해서 1억 5천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걸 팔아도 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깡통 전세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임대차 계약을 설정할 당시에 그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저희는 가장 권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을 하면 최초 가입 당시에 그 가입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보험료는 사라집니다. 근데 그 납부한 보험료들을 모아뒀다가 그 사고가 발생한 그 보험자 같은 경우는 내가 보증금으로 2억 원을 납부했고 보험료로 얼마를 최초에 납부를 했는데 내가 만기가 됐고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사실만 그 입증을 하면 바로 보험사에서 그 통상적으로 허그라고 해서 허그 보증금 반환 보험에서 보험금을 먼저 지급받고요. 그 다음에 그 못 받은 보험금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보증반환 보험이 임대인에게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를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고 그 후속적인 법률 절차들은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염려되신다면 가장 권해드리는 건 설정 당시에 보증반환 보험에 가입하셔라. 저희는 그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네, 사실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도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보험에 가입을 하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상담자분께서는 사실은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될 가능성도 있지만 네. 일단은 좀 집주인과 좀 이야기를 해보시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시다가 네. 만약에 내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소송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해 네. 보입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